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5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작해볼게. 자, 1문단이야.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남의 물건, 얘들아 여기서 이제 주로 건물이거든.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할게. 주택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한다. 보통 월세를 내지. 요런 계약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임대차 계약. 이때 빌려 쓰는 일을 임차인이라고 하고, 용어야. 빌려주는 일을 임대인. 임대인이 집주인, 임차인은 새 들어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 내가 집을 빌렸어. 그럼 그 집이 임차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인 차임은,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차임이라고 하는데,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데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월세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차임을 꼭 월세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 일정 기간을 매달로 하면 월세가 되는 거고, 혹은 뭐 보통은 거의 월세지만 일정 기간을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정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물을 뭐로 지금 한정했냐면 주택 혹은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금 알고 있어? 월세방 계약 같은 거 할 때 보증금 3천에 월세 100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그 주인한테 보증금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보증금은 나중에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것. 알겠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돌려줄 때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 만약에 월세를 밀렸어. 그럼 그 밀린 만큼 떼고 준다라는 거야. 관리비도 밀렸어? 떼고 준다는 거지. 이런 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월세를 안 내고 임차인이 막 없어져 버려.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민사 법률 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할지 말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얼마로 할지, 임대차 기간, 얼마나 임대차 기간을 할지, 이것들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 합의야. 누가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거야.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합의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임대차 기간 혹은 차임을 증액하는 거. 증액이라는 게 이제 올리는 거지. 월세를 올리는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지만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대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해주겠지. 자, 이해됐니? 정리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기 나온 내용들은 너희가 기본적으로 다 알 거라고 좀 내가 생각을 하거든. 일단 빌려 쓰는 사람 누구야? 임차인. 요게 안 되는 사람은 요거부터 좀 외워야 될 거야. 요거 좀 기본적인 거거든.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임대인에게는 빌려주는 물건이 있네. 그걸 뭐라 그래? 임차물. 그러니까 빌려 쓰는 물건인 거지. 임차물. 그리고 임차인이 이 임차물을 빌려 쓸 때 임대인에게 무엇을 줘야 하지? 보증금과 차임. 보증금과 차임을 주는 거야. 차임은
일반적으로 월세를 많이 쓴다 그랬지. 차임 중에서 이제 월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시 돌려줘야 할 것은 뭐야? 보증금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관계 알겠지? 요거 알면 됐고, 혹시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안 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준다라는 것. 여기까지 알면 되고, 그리고 이런 임대차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뭔데?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야. 합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건 없어. 무엇을?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아니면 월세 액수 있지.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 이것도 막 누가 딱 규정해 놓은 게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같은 거 그냥 합의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 그런데 임대차 기간을 결정하는 거나, 원래 기간이 합의에 따라서 하지만 기간을 결정하는 거나 이제 차임을 증액시키는 거, 올리는 거, 얘네들은 법률의 규정이 우선될 때가 있대. 합의보다 법률의 규정이 우선될 때가 있다. 요거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돼. 자, 그럼 어떨 때 그런지 이 문단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이 문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하면서 얘들아 주택으로 지금 얘기를 좁혀가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목적,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대. 얘들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기간이야, 기간. 알겠지? 우리 앞에서 여기 임대차 기간 결정 얘기 있었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차임하고 보증금,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비싸든 아니면 아무리 싸든 상관없어. 주택이기만 하면 다 적용돼. 이 기간은. 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가지, 일시 사용.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을 한 달만 단기로 사용할게요. 혹은 3달만 단기로 사용할게요. 애초에 이렇게 계약한 경우는 적용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빼고 기간이 다 적용이 되는데 뭔지 보자.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목적도 나왔지.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한다. 얘들아, 요 두 가지야. 첫 번째, 최단 존속기간 2년. 2년 동안 살게 해주는 거야. 최소. 그 다음 임차인에게 갱신할 수 있는 요구권까지 주는 거지. 요 두 가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지금 보호해주는 것들, 보장해주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 계속 볼게.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것은, 최단 존속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줘.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얘들아,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그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지금 이 임차인 A랑 임대인 B가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나 여기서 4년 살게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럼 4년 살게, 예를 든 거야. 4년 살게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최단 존속 기간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필요 없어. 4년 살기로 계약을 했잖아. 그치? 애초에 최단 존속 기간 2년보다 많이 살기로 계약했으니까 이런 경우엔 적용이 딱히 안 된다고. 그럼 언제 적용되냐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거. 예를 들어서 1년으로 계약서를 쓴 거야. 1년으로 계약서를 썼지만 그래도 2년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리고 혹은 아예 약정하지 않았어.
뭐 이런 계약서가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A가 그 B한테 이제 B네 집에서 들어가서 월세를 주고 살면서 기간 계약을 아예 안 한 거야. 기간을 약정 안 했어. 그래도 2년 동안 최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해됐지? 그 다음 볼게. 다만 여기가 좀 어려워. 잘 봐.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주고 있어.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 봐봐.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 얘들아, 내가 지금 밑줄을 이렇게 쳐놨잖아?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의 예로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것이다. 요걸 지금 똑같다고 해놓으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라는 게 원래 법률은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 주잖아? 그런데 2년보다 불리하게 약속했다라는 거야. 1년으로. 이해됐어? 법률에서 보장하는 2년보다 불리하게 1년으로 약속한 경우야. 그런데 그게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대. 이 말이 뭐냐면 임대차 기간을 딱 1년으로 했어. 그랬더니 임대차 기간이 1년이 딱 경과했어. 그랬더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유효임을 주장한다는 거거든. 1년으로 약속을 했어. 그럼 1년이 딱 지나면 임차인이 저 이제 나갈래요. 보증금 주세요. 가능해. 하지만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는 주장할 수 없어. 임대인은 1년 지나고 나서 야, 너 나가. 이렇게 못한다고. 언제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2년. 왜냐면 법에서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보통 2년으로 써 계약서를 얘들아.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이 최단 존속기간 2년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알면 돼. 자, 여기 이해됐을까? 정리해볼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에서 여기 여러 내용이 있을 텐데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 여기에 이제 제한돼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첫 번째, 얘 목적은 뭐냐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었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임차물은 주택이야, 주택. 주택. 그리고 그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 얼마든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어. 무관해. 그냥 다 돼. 하지만 하나 안 됐었지. 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 자, 요거.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 요런 경우에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였지. 최단 존속기간 몇 년? 2년. 2년을 보장해. 그리고 아직 설명은 안 나왔지만 임차인에게 뭐도 줘? 갱신 요구권도 준다. 요 두 가지가 지금 여기 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 두 가지.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것은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면 임대차 기간 자체를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계약 혹은 애초에 기간 약정이 안 됐던 것, 거기에 2년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야. 자, 이해됐어?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었지.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었지.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 이것을 유효라고 주장이 가능했거든.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의 예로 뭐가 나온 거야?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한 거. 얘들아, 이게 왜 불리한 건지 알겠지? 법률은 2년이니까 그거보다 불리해. 그러면 기간이 1년이 됐을 때 어떤 걸 주장할 수 있어? 저 1년 됐으니까 이제 나갈게요.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그럼 해줘야 돼. 알겠지? 이 말이야. 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 임대인은 2년 경과 때까지는, 그러니까 2년 때까지는, 2년 경과 때까지는 만료 주장을 못해. 만료 주장을 할 수 없고 나가 이렇게 말 못하고 그냥 2년까지 살게 해줘야 된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놓은 거지? 임차인. 왜냐면 목적 자체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횡포를 못 부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정을 좀 보장을 해놓은 거지. 자, 이해됐어? 자, 계속 가볼게. 3문단이야. 3문단.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치 얘들아? 왜 2년이에요? 한 4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6년 쭉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나 최단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2년,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 아까 얘기했던 최단 존속 기간 2년과 갱신 요구권 이렇게 하는 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해. 왜요? 라고 하면은 그 밑에 나온다.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까닭인 거야. 자, 요거 이해되니? 만약에 최단 존속기간이 4년이야. 4년이라고 해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 3년쯤 살고 나니까 저쪽에 더 좋은 조건의 집이 있어. 이사 가고 싶어. 그래서 3년 딱 됐을 때 저 임대차 종료하고 싶어요. 이제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임대인이 야, 계약이 1년 지금 남았잖아. 너가 나가면 나는 월세를 못 받아. 네가 손해배상 다 하고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오히려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거야. 너무 길면은. 그래서 2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대신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거야. 갱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나와. 계약의 갱신이란 이렇게 나오네.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 이게 갱신이야 얘들아. 기간이 끝났어. 그런데 똑같은 내용,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계약을 하는 게 갱신. 그대로 기간을 늘린다는 거지. 이해됐지?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원래 계약이라는 게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거래.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얘들아, 계약이라는 게 원래는 의사 합치. 나 여기서 살래요. 그래, 살아. 이런 의사 합치만 있으면 사실은 성립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방법,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같은 명시적 방법을 갖춰야만 하는 건 원래는 아니라는 거야. 처음이든 갱신이든. 아닌데 우리는 왜 계약서를 쓰니? 써야만 하지 얘들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갖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다 쓰고 있어. 어쨌든 갖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갱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갱신 자체가 이제 한 번 더 계약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잖아? 그러면 명시적 방법, 계약서 다시 안 쓰고 묵시적 방법, 암묵적 합의 이런 걸로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이 있대.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을 법적 갱신이라고 한다. 법적 갱신 뭔 줄 알겠어? 예를 들어서 2년 살기로 했어. 2년을 살기로 딱 했는데 이제 6개월이 남은 거야, 계약이. 6개월이 남았는데 그 6개월에서 이제 계약 만료 전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와가지고 나 이제 너랑 계약 그만하고 이제 계약 끝나면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거절 통지 했으니까 나가든 아니면 뭐 갱신하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면 조금 더 살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야. 이게 법적 갱신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정리 또 해볼게. 이렇게 정리해볼까? 최단 존속기간부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최단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누구에게 불리하다고?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 왜냐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그 내용 생각하면 돼. 따라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뭐냐면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기간, 그걸 2년이라고 생각하고 정한 거겠지. 최단 존속기간 플러스 갱신 요구권, 요게 더 좋다는 거야. 이렇게 주는 게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갱신이 뭔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 갱신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는 거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계약을 하는 게 갱신. 알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거든. 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가능한 거야. 즉, 이 말은 뭐냐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명시적 방법을 꼭 쓸 필요는 원래는 없다. 명시적 방법이 뭔데? 문서 작성이었지? 문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 방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든 갱신이든 의사합치만 있으면 돼. 따라서 법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글이 가는 거거든. 법적 갱신이 뭔데? 첫 번째, 갱신 기간 중에. 갱신 기간이 언제냐면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이때가 갱신 기간이야. 그 갱신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와가지고 임대인이 계약 거절, 계약 갱신이구나.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해. 아무 말이 없어.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 그러면 갱신인 거구나 하면서 간주된다라는 거지.
거지. 이게 법적 갱신. 자, 이해됐지? 자, 4문단 갈게. 4문단.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다시 갱신 기간으로 간다. 갱신 기간인데 임대인이 적법하게, 그러니까 법에 맞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 그런데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거야. 우리 아까 갱신 요구권이 있었잖아. 임차인에게 주어진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나 너랑 계약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잖아요. 갱신하게 해주세요. 하면 갱신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갱신 요구권 행사도 당연히 갱신 기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얘들아, 이 기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해. 갱신 거절 통지든 갱신 요구권이든 다 언제?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해. 그냥 갱신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뭔지가 나오겠지. 그 예로서 우선 1번이야.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자, 뭐가 있대?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2달치 이상이면, 계약 위반의 예로 우리한테 알려준 것, 월세 2달 이상 밀린 것. 한 달은요? 한 달은 뭐 여기에 사유는 안 되는 거야. 밀리면 안 되지만 한 달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2달 이상인 거야. 2달치 이상이면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은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또한 2번이야.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이거 어떤 건 줄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들어와서 살 건데, 아니면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자녀가 여기서 살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자가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갱신 거절을 했거든. 이제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실 거여서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준 거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 나 이제 들어와서 살고 싶다까지는 아니겠다. 임대인이 나 이제 너랑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딱 행사하면 막는 거잖아. 임대인이 자기 소유의 집을 마음대로 못하게 그 자유를 막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한 번밖에 못한대.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갱신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 그때 갱신 요구권 못 쓴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에 비해 잘 보자. 여기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이 말 이해되니?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됐지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대. 자, 해볼게. 어떤 거냐면 그 A하고 B에서 이제 얘네 관계에서 A가 B네 집에 이제 새 들어서 살았는데 2년 계약을 했어. 2년 계약을 했는데 갱신 기간에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법적 갱신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2년 더 살게 된 거야. 그럴 수 있겠지. 법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4년째 살고 있는데 법적 갱신
또 이루어진 거야. 또 아무 말이 없는 거지.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해. 그래서 2년 살았어. 6년을 살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갱신 기간에도 또 아무 말을 안 해. 2년. 이렇게 법적 갱신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제 이 8년째 사니까 이때 갱신 기간에 와가지고 임대인이 와서 이러는 거야. 나 이제 너랑 계약을 그만두고 싶어. 이제 나가줄래? 이번에 계약 기간 만료되면 나가줄래? 라고 했더니 A가 저 갱신 요구권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여서 2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법적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알겠지?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하다. 이해됐니? 이유가 있어. 법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 그러니까 요 법적 갱신은 법적 갱신이고 갱신 요구권 행사는 갱신 요구권 행사. 두 개는 따로따로라는 거야. 별개이야. 그 다음 법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가 들어갔다라는 거지. 왜냐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요 형광펜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우개를 써버렸어. 미안. 그래서 요 법적 갱신 자체는 임대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갱신이 아무리 여러 번 됐을지라도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 이해됐어? 그러면 또 정리해보자. 자, 여기가 조금 정신사나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 갱신 기간이야. 갱신 기간. 갱신 기간에 임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거지. 갱신 거절 통지. 나 너랑 갱신 안 하고 너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저에게는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이렇게. 갱신 요구권이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딱 들이밀었어. 이렇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어. 일방적 계약 갱신 가능해. 하지만 우리 읽어서 알지? 이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가능한 거야. 한 번. 두 번 못 써. 왜냐면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루트가 있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갱신 요구권을 썼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법적으로 갱신 거절 사유. 법적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잖아. 증명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갱신 요구권을 쓰면 계약이 갱신돼서 한 번 더 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응해서 법적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하면 계약이 종료돼서 나가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이 법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뭐였었지?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거.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예로 여기서 알려준 것은 그 차임, 그러니까 월세가 2달 이상 밀린 것. 월세가 2달 이상 연체된 것.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야. 뭐가 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한텐 이것만 알려준 거야.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으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것. 두 번째, 임차인은 잘못이 없거든. 그런데 임대인이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직계 가족이 부모님이나 자녀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거지. 실거주. 요게 이제 법적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거야. 얘들아, 단 여기 뭐가 가능했었어? 단 자기가 살겠다고 해놓고 타인에게 나중에 임대한 게 밝혀졌어.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랬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적 갱신이 여러 번 이루어졌어.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나왔어. 이유가 뭐야? 이 법적 갱신이랑 갱신 요구권은 별개야, 별개. 요거랑 요거는 따로따로라는 거야. 같은 게 아니야. 따로이고 이 법적 갱신에는 임대인의 의사도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별개로 치부한다 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주택이야. 주택하고 끝내주면 좋은데 지금 한 지문이 문단 하나가 더 나왔어.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가 5문단인가? 잠깐만. 여기 1, 2, 3, 4, 5문단. 점포까지 가볼게.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이번엔 상가인 경우 얘기하는 거야. 주택 끝났어, 얘들아. 이번엔 상가야. 점포인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번에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이 법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네.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 기간이 있고 법적 갱신도 있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들은 거 다 있어.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앞에 주택이랑 다 똑같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다. 여기를 잘 봐야겠지. 앞에 건 다 똑같으니까. 우선 1번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적용되지만 얘도 대부분의 점포에 그냥 다 적용이 돼. 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뭐가 달라? 아까는 6개월에서 2개월이었지. 여기는 6개월에서 1개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인 거야. 최단 존속 기간 주택은 2년이었지. 상가는 1년이고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까지. 내가 이거 번호를 매겼는데 번호를 어떻게 매길까? 요게 1번 갱신기간 2번, 그 다음 최단 존속기간 3번, 갱신요구권 4번, 그냥 이렇게 매길까? 그냥 하나씩.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얘들아, 대규모 점포의 정의가 뭐야?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 보증금이 큰 거 얘기하는 거야. 최단 존속기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점 얘기했거든. 다른 점 위주로 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봐봐. 정리할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말고 다른 것만 좀 쓸게.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 점포 임대차 전반에 그냥 다 적용된다는 거야. 다. 갱신 요구권 누구나 가질 수 있어, 점포라면.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갱신 기간이 있었네. 갱신 기간이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이고, 그 다음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1년이다. 얘들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까 주택이랑 똑같거든. 주택에서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었잖아. 그 2년이 적용되는 게 뭐였냐면 2년 미만으로
서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약정을 안 한 경우야. 똑같네. 얘도 1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한 거야. 상가를 임대하는데 그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6개월 이런 식으로 맺은 거야. 하지만 최단 존속기간 1년이 있으니까 1년 동안은 빌려 쓸 수 있다라는 거야. 1년 미만이나 아니면 약정을 안 한 경우에 존속기간 1년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4번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이 주택은 몇 번이었어? 한 번이었어. 그런데 얘는 여러 번이야. 근데 여러 번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10년 초과 전까지. 10년 초과 전까지. 이 말 뭔지 알겠니? 이런 거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상가 건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집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상가를 이제 빌린 거야. 빌려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1년 맺었어. 1년을 맺었잖아. 그러면 1년이 이제 다 됐을 때 갱신해. 갱신을 해서 1년 더해서 또 1년에 그럼 2년 이런 식으로 되지. 그래서 또 갱신해 3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언제까지 가능한 거냐면은 얘를 총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10년 이상이 되면은 갱신 요구권을 부여받지 못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갱신 요구권을 몇 번 쓸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 너희는 수학을 잘하니까 할 수 있거든. 처음에 1년은 계약을 한 거잖아. 맞지? 갱신 요구권 한 번 하면 2년 되지. 2번 하면 3년 되지. 3번 하면 4년 되지. 9번 하면 10년 되지. 9번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첫 번째 계약을 1년 한다라고 하면은 1년 한다. 그러면 갱신을 9번까지 요구해야 10년 되니까 10년 초과하면 갱신 요구권 못 쓰거든. 나가야 돼. 나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10년 초과 전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이런 말이야. 그 다음 5번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의 개념은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는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되게 쉬운 거 같은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임대차 관련한 지문들을 그래도 너희들이 여기저기서 봤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은근히 정보가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해서 좀 차근차근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문제 풀어볼게. 얘들아 132페이지 펴볼게. 132페이지.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월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월 단위로 지급될 수가 있는 거지 뭐뭐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 그치? 2번 임대차 계약에 갱신이 인정되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갱신은 기존에 있는 계약을 그냥 연장하는 건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될 필요 없어. 그리고 갱신이나 계약이나 서로 의사합치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꼭 작성되어야 하는 건 아니야.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차임의 가액은 당사자가 약정해야 한다. 얘들아 이게 지금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었지. 계약 자유의 원칙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차임의 가액이라는 게 이제 가액이 증가액이잖아. 증액되는 차임 자체가 원래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야. 합의하는 건데 너희가 이게 헷갈린다면 여기 문장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 여기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요 문장 보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차임 증액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이 글에선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 알겠지? 그리고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고 한 거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는 각자 알아서 정하는 거지만 우선 적용될 때가 있는 거거든. 그럴 때가 언젠지 우리는 이 글에서는 알 수가 없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번에 3번이야.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얘들아, 일시 사용 있잖아. 일시 사용은 해당 사항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일시 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최단 존속 기간 이런 거 해당 사항 없는 거지.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뭐 그럼 틀리고.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가 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 가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었지. 어디에만 적용 안 됐어? 일시사용. 일시사용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1번에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얘들아, 기억이 뭐였냐면 요거였어. 최단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 여기 나와 있었잖아.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 그거 그대로 찾으면 돼. 5번이야. 봐봐. 임차인이 최단 존속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 임대차를 종료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5번으로 가면 되고, 3번 갈게. A에 대한 이해는 이거 이제 점포거든. 점포랑 관련된 이야기야. 보자. 1번 점포 임대차의 경우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포에 대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된다. 얘들아, 이거 어디가 틀렸어? 모든 점포에 대해서 최단 존속 기간 적용되는 거 아니었던 거 기억나? 대규모 점포는 최단 존속 기간 없다 그랬지. 그래서 틀렸네. 2번 점포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고 법적 사유를 충족해야 거절하는 거야. 나왔었지. 3번 점포 임대차의 경우 영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갱신 요구권이 보장된다. 얘들아, 점포 임대차 전반에 거쳐서 다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맞는 것. 4번 소규모 점포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약정되더라도 실제로는 1년만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계약 기간이 2년이면 2년 보장되는 거고 1년이 보장된다라는 건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인 거야.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의 의미는 1년 미만으로 약정됐을 때 1년 보장 무조건 해준다는 거지, 2년으로 약정된 걸 1년으로 깎아서 보장해준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야. 5번 점포 임대차의 최초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총 10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내가 아까 짚어줬지. 10회 행사하면 11년이 돼버리는 걸 9회까지 행사해야 10년까지 하고 끝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됐니? 4번 가보자. 마지막 문제. 적용 문제지. 법에서 이렇게 적용 문제가 꼭 나오거든. 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갑은 2018년 9월 1일 을이 소유한 X주택을 임차하면서, 얘들아 나는 요런 거 다 쓰면서 하거든. 갑이 X주택, X는 주택이네. 이 X주택이 을의 소유인 거고 2018년 9월 1일에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 1년이야. 그 다음에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차임은 월 50만 원으로 약정했대. 그리고 하나 더 약속을 했네. 뭐가 있냐면 두 번째, 2020년 9월 1일 Y점포, 이번엔 점포야. 얘는 병이 소유한 거야. 얘를 임차하면서 얘도 임대차 기간 1년, 보증금은 2,000만 원에 차임은 월 100으로 약정했다.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밑에 그림을 그렸어. Y점포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규모 점포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 말이 뭐야? 대규모 점포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이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됐지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생각을 좀 해볼게. 주택이잖아? 계약기간은 1년이야. 하지만 최단 존속기간 있지. 최단 존속기간 얼마로 돼 있어? 주택? 2년이잖아. 그러면 이 주택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어? 2020년 9월 1일. 인데 정확히 말하면 9월 1일에 나가야 되거든? 9월 1일에 나가야 돼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날까지. 이게 만 2년인 거야. 만 2년. 만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돼. 이때까지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얘들아 요거 생각해 볼래? 갱신기간. 얘는 1년으로 썼지만 무조건 2년 살 수 있는 거잖아. 법이 그렇잖아. 그럼 갱신기간은 언제야? 계약이 끝나는 날에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그럼 갱신기간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이게 맞을까? 6월 30일? 그러면은 7월, 8월 2달 전까지 맞게 되는 거지. 여기야, 여기. 3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이 갱신기간에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요거 됐니? 그 다음에 이제 Y점포도 해볼게. Y점포는 이제 1년이고 얘는 어차피 최단 존속기간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2021년 9월 1일에 나가야 되니까 8월 31일. 얘도 똑같네. 그럼 얘의 갱신기간도 해볼까? 갱신기간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지. 그럼 얘는 2021년 3월 1일 6개월 전부터 2021년 한 달 전이니까 7월 31일. 맞지? 요렇게야. 써놓고 갈게. 자, 선지 볼게. 1번.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한 후 갑은 X주택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얘들아 애초에 1년 했잖아. 1년.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X주택 임대차 종료를 임차인은 종료하겠다. 이렇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다 그랬지. 하지만 을은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종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지. 임차인은 그 법률보다 불리한 조건의 그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럴 수 없어. 1번 맞는 거야. 2번. 갑이 2020년 6월 1일. 2020년 6월 1일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 갱신기간에 들어가네. 2020년 6월 1일. X주택에 거주하면서 을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 갱신 기간에 갱신 요구권 행사한 거네. 그랬을 때 갑이 연체한 차임이 50만 원이야. 50만 원? 얘 원래 월세 50이거든. 한 달치야, 한 달. 을은 이러한 이유로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그치? 2달 이상 밀려야 되거든. 3번. 갑이 2020년 6월 5일 2020년 6월 5일 여기 갱신기간 맞네. X주택에 대한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 을이 자신이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시켰어. 자기가 이제 거주할 거야 하면서 그냥 종료시킨 거야. 갱신 거절 사유가 있었던 거네 법적으로. 그런데 친구 정에게 타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지? 맞네. 4번. 갑이 2020년 9월 1일 Y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2020년 9월 1일이야. Y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병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얘들아 여기부터 사실은 틀렸거든? 갱신 요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해? 갱신 기간에 해야 돼. 갱신 기간. 근데 얘가 2020년 9월 1일에 바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 그렇다고 해서 갱신 요구권이 받아들여질까? 일단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리고 병은 2021년 6월 1일이야. 2021년 6월 1일이면 요 갱신 기간 맞네. 그때 갑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갱신 요구권은 지금 기간이 잘못됐고 갱신 거절 통지는 기간이 맞게 설정이 된 거야.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갱신 요구권을 갱신 기간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답 4번이야. 5번 할게. 갑이 2021년 6월 15일에 병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2021년 6월 15일 여기 갱신 기간에 들어오지. 그래서 Y점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어. 갱신됐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갱신됐냐면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갱신됐겠네. 갑이 계약 위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6월 15일에 다시 2022년 6월 15일이면 갱신 기간 맞지? 거듭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 갱신 요구권을 또 행사했어. 병이 갱신 거절을 하더라도 갱신된다. 얘들아, 거절을 하려면 제대로 된 법적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해. 근데 그냥 단순 거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갱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 10년 초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딱히 법적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갱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갱신된다 맞는 거야. 그래서 5번은 맞다. 이해됐니? 4번을 잘해야 돼 얘들아. 4번. 분명히 문제는 이제 보기 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이해했는지를 다면적으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4번 문제 선지를 잘 보고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